님들, 뉴욕타임스가 한국 무기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고 있었어? 이란 전쟁은 K방산이 실전 쇼케이스다. 이거 한국 언론이 자화자찬하면서 한 말이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뉴욕타임스가 월스트리트의 심장, 블룸버그가 직접 기사를 써서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도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이거야. 왜 하필 지금 전 세계 무기 주문서가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느냐? 그리고 이 56조짜리 책팟 뒤에서 거대 자본은 이미 어디에 돈을 깔아놨느냐? 뉴스에서는 절대 안 알려주는 그 판의 구조를 오늘 전부 까발릴 거야. 그래서 오늘은 K-방산 56조 대폭발의 진짜 속사정과 스마트머니가 이미 베팅한 곳까지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스케일이 얼마나 미친 건지 숫자부터 박자. 2020년 한국 방산 수출이 얼마였는지 알아? 고작 3조 원이야. 3조. 근데 올해 2026년 방산 수출 전망치가 377억 달러. 한국 돈으로 56조 6천억 원이야. 6년 만에 19배가 뛴 거거든. 이게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국가 단위의 중공업 산업이 6년 만에 19배가 뛰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야? 없어. 인류 산업사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이야. 흐름을 보면 더 소름이 돋아. 2021년 72억 5천만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로 주춤했거든. 그때 K-방산 거품 꺼졌다는 기사가 쏟아졌어. 근데 작년에 154억 달러로 다시 반등하더니 올해 377억 달러라는 역대급 숫자가 나온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22년 첫 번째 파도가 폴란드 대형 계약이었다면 올해는 유럽 재무장 플러스 중동 전쟁 특수라는 두 번째 파도가 덮친 거거든. 첫 번째보다 2배 넘게 큰 파도가 K-방산 빅사를 구체적으로 보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KAI 이 네 회사 합산 매출이 작년 기준 141억 달러, 약 21조 원을 찍으면서 세계 방산 매출 국가순위 10위에 올랐어. 독일을 제쳤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21위, 영업이익만 3조 3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가 뛰었고, LI지넥스원 60위, KAI 70위, 현대로템 80위, 전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5.9% 성장하는 동안 한국 내 회사는 31%가 뛴 거야. 평균의 5배가 넘는 성장률. 올해는 이 네 회사 합산 매출이 5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까지 나와.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야. 근데 님들, 이 숫자가 왜 갑자기 폭발한 건지, 그 배경의 구조를 알아야 이게 찐인지 거품인지 판단할 수 있어. 크게 세 가지 거대한 물줄기가 동시에 한국으로 몰려든 거거든. 첫 번째 물줄기, 유럽의 재무장 러시.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게 있어. 우리 군대 이대로면 러시아한테 2달도 못 버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유럽 자체 방산 생산 능력이 처참해. 독일 라인메탈이 레오파르트 전차를 연간 몇 대 만드는 줄 알아? 고작 수십 대야. 폴란드가 당장 수백 대의 전차가 필요한데 유럽 공장에서는 납기가 3년에서 5년이야. 전쟁이 코앞인데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거야. 이 계약 하나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들 매출이 5배가 뛰었어. 대기업만 먹는 게 아니라 중소 부품사까지 먹여 살리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거든. K9 자주포는 지금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베트남까지 10개국에 수출됐어. 두 번째 물줄기. 이란 전쟁이 터트린 중동 방공 특수. 이건 진짜 드라마 같은 이야기야. 잠깐, 님들 이거 알고 있어? 사실 K-방산이 이렇게 폭발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 바로 천국-II의 실전 대비야. 올해 2월 28일 이란이 UAE를 향해 탄도미사일
186발, 순항미사일 8기, 드론 812기를 쏟아부었어. 이게 걸프전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대규모 공습이었거든. UAE 전체 방공망의 요격률이 약 90%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산 천공-II 2개 포대가 담당한 구역만 따로 보면 96%야. 60여 발 쏴서 96% 명중. 특히 순항미사일은 100% 전량 격추. 미국 패트리엇이 잘 쏴야 90% 초반대인데 한국산이 96%를 찍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돈이야. 방산도 결국 경제 논리로 돌아가거든. 천공-II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이 패트리엇의 4분의 1이야. 시스템 전체 도입 비용까지 따지면 격차는 더 벌어져. 성능은 같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4분의 1. 중동 부자 나라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란 미사일이 매일 날아오는데 미국산 비싼 거 사서 90% 막을래? 한국산 사서 96% 막을래? 답은 이미 나왔지. 블룸버그 제목이 정확해. 이란 전쟁이 한국의 저가 패트리엇에 대한 쟁탈전을 촉발했다. UAE는 이미 천공-II 추가 포대 조기 납품을 요청했고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까지 도입 협의에 들어갔어. 이게 왜 이렇게 결정적이냐? 방산업계에는 실전 검증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거든. 아무리 시험장에서 잘 맞춰도 실전에서 안 써봤으면 대형 계약이 절대 안 터져. 한국 무기 스펙은 좋은데 실전 데이터가 없잖아? 이 한마디에 수조원짜리 계약이 날아갔단 말이야. 이게 K-방산의 아킬레스건이었어. 근데 천공-II가 이란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96%로 격추하면서 이 벽이 하룻밤에 무너진 거야. K-방산 역사상 가장 비싼 광고를 전쟁터에서 공짜로 한 셈이야. 세 번째 물줄기. 미국의 군수 공급 한계와 한국의 구조적 편입. 미국은 자기네 무기 생산 라인이 이미 불가동이야.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랴, 이란 전쟁에 자기네 재고 채우랴, 동맹국에 팔 물량이 없어. 전투기, 미사일, 전차 전부 납기가 밀려 있거든.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동맹국들한테 한국 거 사, 우리가 보증할게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구조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 제목 보면 딱 나와. 한국은 단순 무기 수출국에서 NATO에 신뢰받는 방산 파트너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무기 좀 파는 수준이 아니라 서방 군수 공급망의 핵심 생산기지로 한국이 편입되고 있다는 뜻이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거거든. 자, 여기서 스마트머니 대 개미 구도를 봐야 해.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이야. 뉴스에서는 K-방산 대박이다. 56조다 이렇게만 떠들잖아. 근데 거대 자본, 외국인 기관들은 이 뉴스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판을 깔아놨어. 이걸 쉽게 설명해 볼게. 님들이 동네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네 치킨집들이 전부 문을 닫았어. 배달 주문이 다 너한테 몰리겠지? 근데 이 소식이 네이버 뉴스에 뜨기 전에 이미 누군가가 너네 치킨집 앞에 배달, 오토바이 10대를 세워놓고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는 거야. 그 누군가가 바로 스마트머니야. 그리고 뉴스가 터진 다음에 와 치킨집 대박이래 하고 뒤늦게 달려오는 게 개미들이야.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재무장이라는 화약고 위에 서 있어. 수주잔고를 보면 스마트머니의 계산법이 보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7조 원, KAI 27조 원, LIG 넥스원 26조 원, 현대로템 23조 원. 네 회사 수주잔고만 합치면 113조 원이야. 이게 뭔 뜻이냐면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만 하면 되는 확정된 매출이 113조 원어치 쌓여 있다는 거거든. 향후 5년에서 10년치 먹거리가 이미 잡혀 있는 거야. 거대 자본이 방산주에 돈을 넣는 이유가 K-방산 좋다더라 같은 감성이 아니라 이 113조 원이라는 확정된 숫자를 보고 베팅하는 거야.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어. 뉴스에선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K-방산이 가격과 성능만으로 이긴 게 아니야. 진짜 숨은 무기는 납기 속도야. 유럽 방산업체에 전차를 주문하면 납기가 최소 3년에서 5년이야. 근데 한국은 K 전차 기준으로 18개월이면 넘겨.
이란 전쟁처럼 당장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3년 뒤에 줄게요 라는 나라와 18개월이면 됩니다 라는 나라. 너라면 어디서 사겠어? 이 압도적인 납기 경쟁력이 가격만큼이나 K-방산을 밀어올리는 결정적 무기야. 한국 조선소가 세계 1위인 것과 같은 논리야. 대규모 중공업 제조를 이 속도로, 이 품질로 해내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없어. 자, 그러면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방산 수출이 올해 377억 달러를 찍고 내년에 400억 달러를 넘기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는 거야. 2027년이면 세계 4위 등극 가능성을 수출입은행도 전망하고 있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이어서 방산이 한국의 네 번째 수출 기둥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거거든. 여기에 KF-21 전투기 수출까지 본격화되면 전투기는 한 대당 수백억 원이야. 연간 수출 500억 달러, 75조 원 시대도 그냥 꿈이 아니라 숫자로 보이는 시나리오야. 반대로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해. 첫째, 이란 전쟁이 갑자기 종전되면 중동 방공 특수가 꺾이면서 지금 폭등한 방산주들이 순식간에 조정받을 수 있어. 둘째, 미국이 한국 방산 수출을 견제할 가능성이야.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입찰에서 탈락한 것처럼 미국 시장 직접 진입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거든. 셋째, 지금 방산주 주가에 이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점이야.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내 통장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알려줄게.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야. 외국인들이 K-방산 빅사에 돈을 쏟아붓는 건 감이 아니야. 113조 원 수주잔고라는 확정된 숫자, 천국-II 96% 요격률이라는 실전 데이터, NATO 공급망 편입이라는 구조적 변화. 이 세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거거든.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건 이거야. 스마트머니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고 뉴스가 폭발하면 개미한테 넘기거든. 지금 K-방산 56조 대박 뉴스 보고 흥분해서 달려들면 고점에 물릴 수 있어. 핵심은 세 가지야. 하나, 수주잔고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아직 싼 종목이 있는지 냉정하게 스크리닝해봐. 둘, 단기 급등에 올라타지 말고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해. 셋, 방산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짜리 구조적 슈퍼사이클이야. 단타로 접근하면 반드시 탈락. 정리할게. 6년 전 3조 원이던 K-방산 수출이 올해 56조 원을 찍으려 하고 있어. 천국-II가 이란 미사일을 96%로 요격하면서 실전 미검증이라는 최대 약점이 하룻밤에 사라졌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가 직접 한국이 글로벌 무기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인정했어. K-방산 빅사 수주잔고 113조 원, 합산 매출 세계 10위, NATO 공급망 편입까지. 이건 테마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야. 하지만 항상 기억해. 종전 리스크, 미국 견제, 이미 반영된 기대감.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모든 투자에 적은 탐욕이라는 거. 숫자를 보고 구조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다음 영상에서는 K-방산 2차 파도의 진짜 주인공 NATO가 한국 무기를 사재기 하는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 올게.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살아남자.